목요일 시장 안에서 돈 되는 공시 찾아보겠습니다. JTJ 파트너스 양태준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돈 되는 공시 베스트 3 확인하시죠? 오늘 베스트 3 공시는 삼성중공업의 기타 경영사항 자율 공시입니다. 12시에 나왔고요. 이 공시 이후에 주가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0.8%의 하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공시 내용에 따르면 돈이 들어온다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오늘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딜러십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 손해배상을 했는데 이제 승소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약 3,600억 정도 이제 지급을 하라고 이제 삼성중공업 쪽에 받을 수 있는 이런 금액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러한 승소에 대한 부분들 아무래도 주가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조선주 자체가 무겁게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장중에 지금 7,500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4점 내려오면서 7,420원에 지금 호가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삼성중공업은 이번 승소에 대한 긍정적인 주가의 효과라기보다는 조선업황이 좀 돌아서야지만이 어느 정도 주가의 방향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연초마다 조선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에 대한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만 봤을 때에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이 눈높이가 낮아져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 구간이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이다, 큰 폭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러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과거의 영광을 되돌리기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주가 나와야지만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수급만 놓고 봤을 때에는 지금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동시에 순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동안에 들어왔었던 외국인들과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또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은 상당히 좀 부담이 가는 이런 수급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현재 매물대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는 7,700원대, 즉 이 선까지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유를 하셔도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추세로 봤을 때에는 이 매물대를 맞고 다시 한번 내려올 수가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 현재 수급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팔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 구간 내에서는 조정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벌써 재작년이죠. 2018년에 조선업종 주가와 실적의 바닥 가능성 제기되면서 특히 대우조선해양이 100% 이상 시세를 내줬고요. 이 종목의 단독적인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그때 당시 14% 오르면서 연간 마감됐던 그 가격이 7,410원인데 현재 7,42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요. 종합적으로 등급은 몇 등급 설정하시겠어요? 예, 우선 조선 업황에 대한 부분들 항상 뉴스에서 나오곤 있지만은 이제 중국과의 경쟁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었고, 또 한 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선에 대한 큰 또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선 업황에 대한 기대감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수주 가문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조선 업황들, 그리고 해운 업황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5등급은 아니고요, 한 4등급 정도로 이제 책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선 업황이 돌아와야지만이 또 한국 시장도 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수주는 한다 하더라도 과거의 수치로만 봤을 때에는 거의 절반 이상 정도까지밖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수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큰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저항선, 즉 7,600원에서 7,700원 선을 돌파한 다음에 이 선을 지지해 줘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팔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선 돌파도 상대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신규 매수 관점이 아닌 좀 더 관망하는 자세로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많은 숙제가 남아있는 삼성중공업 4등급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돈 되는 공시 베스트 2 보시죠.
해성 DS의 실적 공시가 나왔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발표가 됐고요. 개장하자마자 장중 고점 1.65%로 시작한 이후에 1% 하락세에 뛰고 있습니다. 실적 괜찮았죠? 이제 슬슬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그리고 또 업종 내에서 대장주들의 실적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시기에 왔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4분기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이 117억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8%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에 24%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실적이 이제는 나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 공시로 인한 주가의 변동성이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늘 1.3%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는 좀 추세로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차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이미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초부터 이제 오늘까지죠. 오늘 거래일까지도 꾸준하게 상승 궤도로 올라서면서 지금 그 이평선 같은 경우에도 정비열로 돌아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시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작년 12월 달부터 현재까지, 즉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는 선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오늘은 좀 파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정도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연기금이 그동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가의 변동성을 줄 만한 연기금의 매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차익 실현으로 인한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이제 앞으로 된 매물들이 충분하게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난 1월 6일부터 1월 15일까지 꾸준하게 샀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실적 발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매물들로 인한 단기 조정의 흐름이 충분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은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선은 조정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은 대비하실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주가를 신고가로 이끌었었던 주체들의 차익 실현 따라서 해야 할까요? 등급과 전략 요약해 주시죠. 예, 우선은 3등급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3등급이라는 게 이 회사가 나쁘다 좋다라는 것보다는 우선 단기 차익 실현 관점이기 때문에 19,000원 선에 도달했을 때 비중 축소를 하시면서 앞으로에 대한 수급과 그리고 주가의 방향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보고 있습니다. 해성 DS 연간 실적 추이 지켜보시고요. 19,000원 매도가입니다. 이어서 오늘 돈 되는 공시 베스트 원입니다. 베스트원 시티젠의 공시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네요.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공시고요. 주가 0.7%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공시를 베스트원으로 꼽아주신 이유는요? 예, 우선은 솔직히 좀 변동성이 큰 종목일 수는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좀 테마의 형성이 되면서 또 좋은 흐름이 충분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또 이번에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자금으로 충분하게 시장에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우선은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선 시티젠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 투자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약 한 150억 정도 CB 발행을 결정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앞으로에 대한 사업의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시티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핀테크 쪽에 강한 이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라이브 파이낸셜이라는 기업도 사명도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사 내부적으로도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정부 쪽에서 통신 관련법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시티젠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통신 관련법 같은 경우에는 총선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공약으로 인해 충분하게 또 한번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 같은 경우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지난 한 12월 달부터 12월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바닥권에서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좀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에 동참을 하셔서 충분하게 이제 앞으로에 대한 주가의 흐름을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주가의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티젠 등급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LED 기업인데요. 몇 등급일까요? 우선은 등급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3등급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있고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정책, 즉 통신 관련법에 대한 부분들로 인한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3등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여기에 또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신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 구간 2,140원대에서도 충분하게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우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2,7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정책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항상 고려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1,9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돈 내는 공시에서는 높은 등급의 종목은 없었습니다. 업황이 부진한 조선주의 종목, 그리고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추세주, 마지막으로 투자를 위해서, 신사업 투자를 위해서 시비 발행을 하고 있는 핀테크 관련주를 엮일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